벽지가 파손됐다거나 건물이 손상되었다던가 내야 할 비용을 안 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깎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되니까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집주인들 많이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그냥 기간 지나갈 때는 그냥 잘 지내고 잘 살다가 끝날 때쯤 돼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내가 세입자라면, 임차인이라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저와 함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증금을 주긴 주는데 보증금에 이제 공제할 게 있다. 월세를 덜 냈다. 아니면 여기 파손된 게 있다. 혹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또 기타 특약사항이나 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반환된 보증금으로 새로 이사할 주택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만약 지연되게 되면 이사 비용을 이제 초과 지출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사 날짜를 새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너무 늦어지거나 하면 내가 이제 이사갈 집에 미리 내놨던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내가 안 구해져서 지금 보증금을 당장 줄 수가 없다.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는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당장 이사갈 장소에 잔금 등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잔금 지급을 빨리 하라고 얘기하면서 필요시에 경매 절차를 돌입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없다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나중에라도 전액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만약 내가 잔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잔금 지급이 지연돼서 여러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조달할 곳은 없는데 손해를 그냥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를 지금 당장은 안고 가더라도 추후에 손해를 적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배상받기 위해서 특별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을 얼마 걸어두었다. 내가 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내가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서 만약 너가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나는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분명히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통지를 미리 해두시면 임대인한테 나중에 이렇게 계약금을 실제로 몰취당하거나 하더라도 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손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손해는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이제 통상손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둬야 추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가 쉬워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제항변을 하는 경우인데요. 벽지가 파손됐다거나 건물이 손상되었다던가 내야 할 비용을 안 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깎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나중에서야 공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분쟁으로 격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 파손됐거나 손상된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제를 주장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정상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불필요한 사유 아니면은 적당한 어떤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공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은 이를 허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후에 손상된 게 명확하거나 하면 이거는 적당히 협의하는 게 가장 좋죠. 이 외에도 이제 처음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혹은 가게를 차리면서 인테리어비를 누군가 지출을 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비를 지출하면서 집주인한테 원상 복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에는 가게를 물려받은 새롭게 이제 양수한 사람한테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내가 나중에 설령 이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 이걸 다 뜯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뭐 전세권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 집주인이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기는 한데요. 대개 실무에서는 이를 크게 구별하지는 않고 임대인이 수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임대인이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